있구나. 그래서 우리 조교님이 아무 얘기 안 하셨구나. 그래서 난 조교님 척도한 줄 알았다. 알았어요. 근데 조교님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네. 그 뭐냐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는 MC 제곱 나왔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속력이 빨라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변해요. 가벼워지나요? 아니요, 무거워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kg짜리였는데 얘가 정지해 있을 때는 1kg이었어요. 근데 얘가 가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가자! 얼마? 빛의 0.99c로 가자! 0.99c로 가자! 라고 하면 그때 1kg? 아니더라고요. 이 질량이 1kg이 아니라 7.2kg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고유 질량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름 붙이자?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 그럼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의 질량,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바로 정지 질량에 뭐를 로렌츠 변환자들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m m0 또는 m 고유 곱하기 로렌츠 변환자배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속력인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아셨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력이 원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속력이 뭐에? 빛의 속력에 접근하면 뭐로 간다? 질량이 커지면서 무한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무한대로 간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럼 저게 진짜일까? 네, 아인슈타인이 실험 결과치를 가지고 증명했습니다.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발견했어요. 전자의 질량이 정지 상태에서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이지만 빛의 속력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질량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측정해보지는 않았죠? 측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입자들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질량이 다름을 이미 밝혀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후로 여러분들이 그 밀입자에 대한 편람을 막 펼쳐보면 거기 에너지가 뭐가 나와?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질량 대신에 에너지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장 보세요. 그래서 질량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물리량, 그 중에 운동량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운동량은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 질량 곱하기 시간에 따른 변이, 즉 속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간도 아까 변한다 했잖아. 광속에 접근할수록. 맞죠? 시간에 따라 광속도 접근한다고 했죠? 그럼 m 곱하기 이거를 델타 t분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t 제로분의 델타 t로 고치면 이거 로렌츠 변환자네? 고유 시간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로렌츠 변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r m 델타 t분의 델타 x 관계가 성립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운동량이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바로 로렌츠 변환자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새롭게 광속에 접근하는 물체의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한테 중요 안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왜? 현대물리에서 중요한데? 현대물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세게 안 배워요. 안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질량이 바뀌는구나. 이걸 새로운 질량 M'이라고 보고 질량이 바뀌는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에너지를 정의해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험을 했어. 스웨덴 연구팀들이 실험을 했어요. 안에 원자를 쪼개자 막. 여러분 이걸 20세기 초반에 했습니다. 진짜. 1900년대에서 19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실험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던 시대에 누구는 원자를 쪼개보자. 저 안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막 과학자들이 총동원돼서 유럽 과학자들이 핵을 쪼개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핵을 막 쪼개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해. 쪼개보니까 있잖아. 쪼개보니까 질량이 사라져. 질량이 사라지더라고요. 이 질량 어디 갔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배웠던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다 굴하고 뻥이야? 이해하시겠죠?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불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 좀 해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막 가서 있잖아요. 실험 결과를 봤어요. 너무 훌륭해. 완벽해. 근데 질량이 사라진대. 그걸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어요. 뭐래요? 왜냐하면 핵이 쪼개질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혹시 사라진 질량과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떤 일정한 함수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해봤더니 맞더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화학 실력을 평가해야 돼요. 나는 화학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저 이거 아직 안 썼어요. 아직 다 못 쓰셨어요? 안 좋네. 치워도 돼. 쓸 거예요? 나도 쓸게요. 난 화학장이다. 나 화학장이다. 화학장이요? 지훈이는 화장이 물장이네요, 완전히. 그러면 나는 화찌다. 그게 뭐예요? 화찌, 화학꼴찌. 꼴찌는 아니지. 왜냐면 꼴찌한테 물었는데 얘가 맞히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나 화찌다. 이거 제가 다른 반은 알 수 있었는데 아사아사한테 제가 못 물어봐가지고 나 화찌다. 양식껏.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학생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니에요. 윤재혁 가능성이. 그렇지 이게 왜냐면 부지런해야 잘하는데. 좀 부지런해요. 그래요? 상민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보기와 다르게 나 그러면 물지다. 물지요. 물지는 확실하잖아. 평가를 평소에 잘 안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왜 항상 쳐요. 저 까먹었어. 그래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했더니 화찌들이 안 나오면 화짱이 대답을 해야죠. 그래요? 저 한장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들 인정하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저 아닙니다. 응? 저 아니에요. 맞아요. 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화찌가 맞히면 다 하는 거고 화짱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인데 1유니트가 뭐예요? 1유니트요? 네. 안 배우지 않았어. 안 배웠어요. 그 뭐예요? 아니 화원을 배우는데 1유니트가 뭔지 모른다니 아니 말이에요. 그냥 안 나갔어요. 진짜? 네. 화학 잠시만 좀 보세요. 아니 저희 막 뒤죽박죽으로 해가지고 자취가 원자의 세계 저번에 탄화수소 갔다가 원자의 세계 갔다가 여기 갔다, 현대 저기 원자 갔다고요? 모형 갔다가 진도를 왔다 갔다 아, 해요. 오비탈이야. 왜 오비탈 그거 있잖아. 오비탈 왜 외웠어? 오비탈 진짜 싫어. 나도 싫어. 오비탈 싫어하는 오비탈 누가 만들었어요? 오비탈을 만들었죠. 나 하이탈이랑 비슷한. 대박이네. 이게 하이탈이 아니구나. 할탑도 해요 이제. 조금. 그거 다 채워왔어? 뭐? 화학 이거. 했어. 아니 이거 뭐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네. 이런 모르는 게 당연하군요. 그렇죠. 저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원자량 들어보셨어요? 원자량은 배웠어. 들어봤죠. 원자량 배웠어요? 할 때. 배웠죠. 배웠네.
그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유니트예요. 1유니트, 16유니트, 14유니트. 아시겠죠? 그렇게 안 배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왜요? 여러분 1유니트가 뭐냐 했더니 1유니트, 유니트라는 건 단위입니다. 1유니트가 뭐냐 했더니 6의 12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래서 12개의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로 나눠서 핵자 한 개당 질량을 1유니트로 잡은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이 1유니트가 얼마인가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그램. 와우.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뭔데요? 1몰이죠? 그러면 이게 얼마?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g 나오네. 이렇게 해서 몰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졌고요. 한 개의 핵자를 1g 만드는 개수입니다. 그게 1몰이에요. 아시겠죠? 알아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 1유니트가 뭐야? 원자량의 기본 단위예요. 왜? 앞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얘기할 때 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몰 단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유니트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1.007 유니트더래요.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1.009 유니트더래요. 그래, 잘됐다. 나 6개의 양성자입니다. 6개의 중성자입니다. 뉴트론, 포톤, 뉴트론입니다. 이걸 조합해서 C6에 12 탄소 원자 한 개 만들 거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6개의 1.007 유니트와 6개의 1.009 유니트를 더하니까 12.096 유니트. 얘는 얼마인데? 12 유니트. 0.096 유니트가 어떻게 되니? 질량 결손이 발생했어요. 질량 손실 또는 질량 결손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질량 결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거 어디로 갔는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델타 M이라고 잡고 아인슈타인이 이때 방출되는 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질량 결손의 빛의 속력의 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하고 질량과 누구는 에너지는 등가 원리. 이해하셨나요?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고요. 이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아니에요.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켜냈잖아요. 여러분 실험적 결과가 없으면 노벨 물리학상 못 받았어요. 이거는 실험적 결과가 있었어요. 결과가 먼저 나온 걸 아인슈타인이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질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로 바뀐다. 얼마만큼? 그 사라진 질량에다가 뭐를?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로 바뀐다. 이해하셨나요? 나아가서 여러분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 물체의 총 질량에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뭔데? 결합을 하면서 질량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질량 변화에다가 빛의 속력을 제곱을 하면 결합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결합이 바뀌었으니까. 따로따로 있다가 뭉쳤으니까. 아셨죠? 이해하셨죠? 빨리 정리하시고요. 몇 쪽이에요? 페이지 181쪽입니다. 181쪽. 그래서 요거를 E0 무슨 에너지? 정지 에너지. 이때 질량 무슨 질량? 정지 질량. 아시겠죠?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저거를 여러분 대단하죠? 이걸 몇십 년 전에 찾아냈다는 게
가만. 질량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된다고? 질량을 심하게 없애면 무시무시한 에너지 나오겠네? 그래, 그게 핵폭탄.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핵폭탄 하면 아인슈타인 떠올리는 게 충격적이죠. 왜? 실제로 핵폭탄을 제조한 건 아인슈타인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아인슈타인 탓이래. 왜? 그 원리가 되는 기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저 때문에 알지. 만들어서 칭찬도 받고 욕도 먹네요. 칭찬은 인류를 위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이론적 배경을 아인슈타인이 제공했죠.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왜 만들었냐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와, 3% 농도로도 이 정도 대단한 위력을 내네. 94%까지 끌어올리면 한 방에 도시 하나 날아가겠는걸?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러분 아시는 핵폭탄입니다. 근데 핵폭탄도 종류가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가장 강한 건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라고요? 핵폭탄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거요? 수소폭탄이요. 네? 수소폭탄. 핵폭탄이랑 수소폭탄이랑 다른 거 알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다르긴 한데 같은 작용이에요. 수소폭탄으로 날리면 얼마나 날릴 수 있어요? 칼은 뭐야? 선생님 제 질문 못 들으셨나요?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윤선이 저 어머님 문자 오셔가지고. 짤이 다를까? 여기 안 오는데 춥지는 않아. 여러분 참고로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핵폭탄은 50년 전인가 터졌어요. 아, 네, 그래서 미국이 터뜨린 걸 보고 자극을 받은 러시아가 그랬대요. 우린 세상에서 제일 큰 핵폭탄을 만들자. 그래서 일본에 떨어진 거에 100배 정도 위력이면 되지 않을까. 그게 샤프가 아니야. 그 일본에 떨어진 거에 100배 위력을 만드는데 미하일 사하로프 박사가 만들다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에 떨어진 거 100배로 만드니까 대기권 밖에서 터지더래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 터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로 줄입시다. 그래서 50메가톤짜리 핵폭탄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죽음의 땅으로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왜 아시겠죠? 터트려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터진 위력을 보고 이게 위력이 얼마나 궁금했는가를 미하일 사하로프 박사가 본인이 가지 않고, 아셨죠? 자기 조수를 보냈는데 이 조수가 갔다 오더니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단지 거기를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미하일 사하로프가 핵 확산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러시아 내에서 끝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어이없게도 세상에서 가장 큰 핵폭탄을 개발한 이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습니다. 굉장히 인류를 신박한 핵의 위협에서 구했다. 와, 핵을 만들어도 아셨죠? 핵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핵폭탄을 개발한 러시아를 보고 자극을 받은 미국이 더 큰 위력을 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자라고 해서 폭탄을 만들었죠.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수소 핵폭탄입니다. 근데 수소폭탄은 그 우라늄 터뜨리는 거보다 그 뭐더라 방사능 같은 게 더 적어요? 아니면 더 심해요? 뭐라고요? 방사능 같은 거 더 많이 나와요? 수소 폭탄이 더 많이 나오냐고요? 네. 네. 당연하죠. 위력이 비례하니까. 선생님 그럼 그거 가지면 얼마나 날릴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 하나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러시아 애들이 그 러시아란다. 저 미국이 저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은 잘 보면 돼요. 북한이 자기들 원자폭탄 막 개발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런데 원자폭탄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비웃었죠. 네. 이 같은 건 한 방에 지도상에서 내가 지워줄게 이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바지 가랑이 붙들고 막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폭탄 안 쏜 거예요. 지도에서 지우려다가 북한을. 그랬더니 북한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지금 자기들이 핵폭탄을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핵폭탄을 개발했지만 미국이 한 방에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북한이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래서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아닐 거라고? 그게 북한이 터뜨리긴 했는데 실패였을 거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두 번 터지거든요. 한 번 원자탄이 먼저 터진 다음에 수소폭탄이 터져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맞추려면 원자폭탄이 먼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이 두 번인데 북한이 두 번 폭발이 있긴 했는데 두 번째 폭발이 너무 작아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기에는 원자탄을 두 개 터뜨려서 사기친 것 같고 아시겠죠? 공식 입장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사기쳤을 거다. 북한은 아직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미국은 실패로 보고 일본은 성공으로 봅니다. 왜요? 일본이 가장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단하게 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에게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핵 무장을 위한. 아,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면 일본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력을 가지겠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에요. 미국이 언제까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한번 아니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너희는 너희 나라를 지킬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핵폭탄 능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고 알겠죠? 우리나라는 가장 낮게 평가합니다. 북한은 전쟁 위협 안 되니까 미국 신경 쓰지 마. 왜냐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까 봐. 알겠죠? 우리도 그리고 미국은 그 중간 정도 입장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북한이 수소폭탄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어 불벼락을 날릴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은 우리는 실패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죠. 그 인공위성을 왜 연구하느냐면 인공위성 발사 장치와 대륙을 넘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탄의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이고, 본토 공격해봤자 그래, 북한이 말하는 건 그거야. 북한도 핵강국이고 미국도 핵강국이니까 핵강국끼리 서로 공존하자. 그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고. 공 뭐라고요? 공존. 아, 서로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 그걸 바라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가 우리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가 너희를 지도에서 지워야겠네 이러고 있어요. 아, 그걸 우리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줄 테니까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을 핵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달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매달렸죠. 그런데 그걸 하노이에 가가지고 미국이 그랬잖아요. 북한의 비밀 핵기지를 펼쳐놓고 이거 다 없애면 들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노이 노딜. 북한이 놀랬죠. 미국이 그까지 다 조사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은 꽁꽁 숨겨놔서 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 됐어요.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서로 그죠? 대화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히 관심이 없어요. 미국의 인기가 바닥이라서. 네? 아셨죠? 네. 바이든이 인기가 없어요? 바이든이 생각보다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분명한 건 당분간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저러다가 국내 전체 공지에 보면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행동이 있죠. 제일 만만한 나라 하나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저거 박살내야지 이러면서. 어디요? 지금 미국이 때릴 만한 데는 북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 그것보다는 북한이 아닐까. 아프리카 북한, 때리면 아니 그 욕먹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건드리면 조금 응? 아프리카 건드리면 욕먹지 않아요? 아프리카 옛날에 때려가지고 국가 망가뜨렸잖아요. 리비아. 아, 그래요? 리비아가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때려가지고 망가뜨렸잖아요. 아들 부시는 이라크 때려서 망가뜨리고. 왜 그죠? 망가뜨렸어요? 네? 왜 석유 같아요. 그냥 야 예를 들어봐봐. 우리나라가 있잖아. 일본을 때리면 돈이 될 것 같아.
때려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이 문제는 때리면 돈 안 들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게 아니죠. 일본이 뭔가를 가지고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있는데 얘가 공격해서 때리면 저걸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때릴 거예요, 말 거예요. 그 얘기인 줄 알까요? 때려야지. 그래서 때려요. 때려야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래서 돈이 된다고 판단되면 때립니다. 북한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때려요. 왜냐하면 북한을 안 때리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속 미국에 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이해하시겠죠? 제공이요? 뭐라고요? 돈을 제공이요? 돈을 미국이 지금 너희 와서 중국에 공장 짓지 말고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아, 너가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너가 이 강실에서 힘이 있어. 아이들 보고 매일 1,000원씩 가져와서 나한테 돈을 바쳐 이러면 바친다니까요. 이게 국제 정세예요. 그래서 미국이 있잖아요.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있잖아요. 미국이 한번 큰 소리만 팍 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바쳐요. 경제가 돌아간다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보세요.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지에너지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이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1유니트의 질량 결손이 있으면 1유니트의 질량 결손이 있으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유니트가 얼마죠?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는 그램이고 7되면 킬로그램이군요. 아셨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이군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얼마쯤 돼요? 이거 대략 3분의 5쯤 잡으면 14.9 곱하기 요거 계산 끝난 거예요. 10의 16 10의 마이너스 11제곱줄 그래서 1.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줄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애기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런데 1몰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1g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군요. 6.02 필요 없어. 6 곱하기 10에 23제곱개가 되니까 그 결과 그죠? 대략 약 9 곱하기 10에 12제곱줄 아유, 저희 앞에 13제곱줄이군요. 죄송합니다. 90조줄 1g의 질량이 사라지니까 90조줄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집에서 하루 동안 쓰는 전기 에너지가 대략 3,600만 줄 정도 됩니다. 하루 동안 쓰. 한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3,600만 줄 정도 돼요. 밀리그램만 질량 결손시켜도 남네요, 나. 하루에 250만 가구가 쓰는 전기 에너지를 1g의 질량이 사라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은 보통 몇 킬로그램? 20kg씩 터뜨리죠. 와. 20kg씩 터뜨리면 물론 그게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20kg 정도 터뜨리면 그 중에 1000분의 1 정도가 에너지화돼요.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1000분의 1이라 하더라도 20g 정도 에너지화되는 거죠. 와 20배! 20배! 선생님. 지금 가만히 있어 보자. 대한민국이 5천만 가구가 되나요? 안 되는군요.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핵폭탄 한 개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 터뜨려서 그냥 각 나라마다 에너지 그거나 줄여야지. 하나에 그래서 저거를 천천히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만든 게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아시겠죠? 저거를 천천히.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목적으로 쓰면 괜찮다니까요. 군사용 목적으로 쓰니까 문제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걸 쓱 자리가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저 에너지를 조금 더 이제 고쳐봅시다. 어떻게 고칠 거냐 했더니 이렇게 고칠게요. 1g 소실 시 발생하는 에너지 1g이랍니다. 1유니트 소실 시 질량 결손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아까 얼마라고요? 대략 1.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줄이었으니까 이걸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줄 퍼 일렉트론 볼트로 고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약 0.931 정도 뭐 점 얼마 필요 없어요. 곱하기 10의 8제곱 일렉트론 볼트. 그래도 보기가 좀 흉하네. 맞죠? 이거를 위로 올려. 이게 9제곱이다. 9제곱. 잠깐만요. 3개를 올려. 그래서 931 곱하기 그래서 이걸 다시 고치니까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해하셨죠? 93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아시겠죠? 요렇게 기억해 두세요. 1유니트당. 아시겠죠? 저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뒤에서 배웁니다.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이거의 기준이 뭘까요? 3 일렉트론 볼트 넘어가면 전기가 통하고요. 안 통하고요. 3 일렉트론 볼트 작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방금 얼마라고요? 3 일렉트론 볼트. 근데 쟤는 얼마라고? 931 메가 일렉트론. 단위가 비교가 안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핵에너지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빨리 좀 해주고요.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문제가 좋아서.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윤재는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홀로 사랑을 좋아해요. 문제한테 저희 무한 사랑을 줄 거예요. 문제 사랑해요. 빨리 풀게 하세요. 상준이는 그렇게 씻고 다니면 안 추워? 발안 싫어? 네. 오, 설마 태우러 오지? 아니요. 설마 그거 신고 자전거 타고 다니진 않을 거고. 아니요. 이야. 얘 지금 되게 가까워요 여기서. 어딘데? 저 레드펠? 네. 완전히 저 집 앞에 상점 나가는 분위기로 오겠구만. 수학 배우기가 편해요. 부럽다. 넌 집에 온대. 저희 엄마랑 너무 멀어요. 너 미쳤지? 아니요. 저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디 나 산대요? 진짜. 음악. 엄마 미쳤나봐 진짜. 저 햄버거 저 건너가지고 저 신호등만 하나 건너 먹으면 안 돼. 한 15분 걸려요. 은마가 어디예요? 저 바로 옆에 아까 음악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저 은마가 30. 어딘지 아는데 여기서 가까이 있는 줄 몰랐어. 31종이라고요. 음악. 그램이면 아. 24인데 그램은 24인데 킬로가 되면 다시 10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7. 선생님 저는 X가 어디예요? X 때 걸면 점이 와 시간에 따라 그렇다. 우리는 이케만 16, 7인가? 15, 14. 우유는 정제 있는 상태. 집에서 남편 통화라고. 아니 얘는 중에 산다. 그 시간이 26일? 그 지구상에서 볼 때 거리는 거기에 난 멈춰 있으니까. 근데 걔는 시간이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볼 때는 얘는 델타 t인 거야. 빨라? 우주선 밖에 있는 아이는 델타 t가 아니야. 운동하고 있는 아이를 기준이거든. 시간. 알겠죠? 시간은 운동하고 있는 아이 지금 기준. 얼마나 됐어? 그다음 거리는 지구에 멈춰 있는 애 기준. 되게 점. 안 됐네. 선생님 저 아직 필터 없었어요. 지울 거야. 여기서부터 좀. 쌤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짜요 진짜. 여러분 지도 나가야 될 건 잔뜩인데 도대체 필기를.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1 그 유닛 이거 화살표 치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에요? 19승이에요? 네. 왜 스미가 해? 너 설마 수학 사람들 가면 되니? 몰라. 아니 보면 진짜 요거 엉터지 코 닿는데 사는 사람들이 더 거리 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왜 저기 코앞이에요? 코앞이라고 하기. 삼성동 사는 사람. 삼성동 없어?
저 여기 내 오르막길 올라가서 딱 횡단보도 건너는 집이죠. 어딘지 알겠다. 현대. 어? 근데- 아니 그쪽 말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오르막길 있잖아. 거기 끝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꺾으면 되지. 대치항상?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일반사월 쪽에는 올라. 저기 그게 아니라 삼성동이 위치가 대략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삼성동 쪽 정도 되면 좀 멀다고 할 수 있어. 걸어다니면. 저도 멀어요. 야 진짜 음악은 무슨 진짜. 아니 31성부터는 멀거든. 사실로 저희 끝이잖아요. 아니 오빠 내 영화 야, 삼성동이 인천에서 멀어. 오는 애 있어. 어? 내가 아는 애 인천에서 여기까지 학원 다니는 애도 있어. 아 그럼 거기서 왜 거기 다니지 왜 여기 와가지고? 야 그 인천 송도 삼거리 앞에 있는 학우들이 그렇게 믿음을 안 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아 믿음이 안 가도. 그 국제 신도시라고 저기 분양을 해가지고 샀는데 거기는 학우들 믿음이 안 아니야 가는 거지. 그냥 학교 때문에 거기서 한 거야. 혹시 인천 국제 중학교? 네, 거기 채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음. 이 옥상에 태양 전시판 있잖아. 아 그거는 저기 전지판을 정부에서 설치하면 세금 감면해 주니 뭐니 이러면서 건물들은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압박 올려요. 설치 안 하면 벌금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벌금 때린다고요? 쓰는 네. 게 아니에요. 진짜. 뭐라고요?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뭐 개인 생각이 나름이죠. 선생님 어떻게? 개인들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정부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 얘기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민감하니까 하지 마세요. 어느 학원을 가도 알겠지요? 네.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 녹화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믿음이 다른 거잖아. 믿음이 다른 건데 상대에게 믿음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질량에너지 동등성을 설명드렸고요. 페이지 82페이지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 요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목고 가실 거잖아. 네. 특목고 가실 거지? 그래. 특목고를 가면 그때 학교 내신 대비할 때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안 나와요. 선생님 저는 일반고 갈 건데 네 그래서 안 나온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책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수식이 등장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했더니 운동량은 뭐예요? mv거든요. 그래서 얘를 고친 거야. 2n분의 mv의 제곱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2n분의 p 제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과정 없이 설명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보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운동량 이상한 얘기 하나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운동량은 로렌츠 변환자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라 하자. 이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러면 빛과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그럼 V를 뭘로 써야 돼요? C 맞죠? 네. 그래서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2n분의 맞죠? 2n분의 로렌츠 변환자 제곱 곱하기 m제곱의 v제곱이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 로렌츠 변환자도 한번 손을 봅시다. 로렌츠 변환자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손을 볼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손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에너지 그 입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E = mc 스퀘어인데 만약에 빛과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얘는 m 곱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이건 정지 질량이니까 정지 질량이 아니고 운동하는 질량이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제곱을 하면 로렌츠 변환자 제곱 곱하기 m제곱 c제곱 c 4제곱 맞죠? 로렌츠 변환자가 몰라서 그렇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 목숨 걸면 안 돼. 아셨죠? 로렌츠 변환자는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로렌츠 변환자 제곱을 하면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란색으로 쓴다고 해서 또 우리 친구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라.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 곱하기 M제곱 C 4제곱. 그래서 고치자고요. 어떻게 고칠까요? C제곱 V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V제곱 플러스 V제곱을 넣어서 M제곱 C 4제곱 플러스 플러스 V제곱 들어갔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V제곱에 M제곱 C 4제곱으로 붙여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니까 뭐냐? 이게 로렌츠 변화인자 감마의 제곱이거든요. 뭐라고? 감마 제곱, M 제곱, 그리고 그 V 제곱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의 제곱은 M 제곱 C 4제곱 플러스 요거 다 합치면 바로 요게 요렇게 되니까 요거 다 합치면 P 제곱입니다. P 제곱 C 4제곱이라고. 요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저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결론만 외우세요. 유도관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저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조시험 문제를 제가 봤는데 감동을 했어요. 우와! 한성화학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특목고 대시 문제라고. 아시겠죠? 나는 일반고 갈 건데 일반고 가서 아무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누가 적을래? 내는 게 미친 거지. 그죠?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빨리 정리하시고요. 더 해야 되는데 핵변환 에너지 못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10분만 더 하면 여러분 욕할 거죠? 아 10분 더 못하잖아. 이봐 10분이나 아까 우리 5분 줬어야 돼. 괜히 8분 줬어. 3분밖에 차이 안 나요. 어차피. 근데 저희 정말 화학에 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물이 끝나고. 그럼 물리는 왜 쉬는 시간 거죠? 아 가져야죠. 아니, 시간 아예 화학이랑 물리 4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 틀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두 개 다들 보세요. 두 개 다들 보세요. 전기 1번과 2번. 1번과 2번 다들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번 설명하고 바로 1번 제출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뭐예요? 숙제는 저기 끝까지 풀어야죠. 끝까지요? 네, 지금 제가 핵분열 핵융 못했잖아요. 아 그럼 숙제 오늘 또 응원합시다. 아니 지금 아끼고 있잖아. 아 그거 말고. 앞에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책 정리해 오세요. 페이지 189쪽에 1, 2, 3, 4번과 189쪽에 1, 2, 3, 4번과 그 다음에 190쪽에 1, 2, 3, 4까지만 풀어오세요. 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공항도 못 풀어요. 뭐라고?